중고차에서 말하는 무사고의 기준은 어떤 건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슬슬 차가 필요해져서 새 차를 사자니 부담스럽고 중고차를 한번 보려는데 막상 살려고 알아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주위에서는 SK 엔카나 보배드림 봐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좀 부족해. 중고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분들을 위해서 중고차 생초보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1탄 중고차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 먼저 1인 신조라고도 하고요. 차량을 최초로 구입했던 차주가 소유주 변경 없이 운행했던 차량을 말해요. 보통은 좋은 차로 인식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사도 처음에는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쓰잖아요. 하물며 새 차를 샀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지고 닦고 물고 뭘 첨가해주면 좋다더라, 뭐는 언제 갈아야 된다더라, 이것저것 알아보고서 좋다는 건 다 합니다. 새 차를 샀더라도 타다 보면은 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관리한 것만은 못하겠지만 소모품 교환 주기 같은 거는 지켜주면서 타셨다가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으로 각자, 역각자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해요. 17년 10월 최초 등록이고 18년형, 이거는 17년 10월에 출고를 했는데 차량 형식은 18년형으로 나온 차를 말해요. 쉽게 말하기 위해서 18각자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역각자는 18년 1월 최초 등록 17년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출고는 18년에 됐다는 걸 말하죠. 다음으로 대차인데요. 대차라는 거는 한 매매상사에서 내가 타던 차량을 팔고 그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행태예요. 대차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 차를 사시면 본인이 타던 차량을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대차 거래는 편하기는 하지만 딜러마다 차량의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로 대차 거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내가 판매할 차량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제 차 얼마까지 견적이 나왔는데 요거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차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용도 이력이에요. 용도 이력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용도 이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렌트카로 썼거나 택시 부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에요. 다음으로 리스피와 할부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블러드가 아니라 수수료, 피입니다. 피. 요즘에는 다이렉트 할부 리스 거래가 많아졌지만 딜러가 리스 할부사를 끼고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를 진행하는 캐피탈사에서 딜러한테 수수료를 줬어요. 이게 딜러에게 주는 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고차 할부 이율, 중고차 리스 이율 높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에서도 중고차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고차 담보대출 이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다음으로 이전비인데요. 이전비는 취등록세, 채권, 그리고 매도관리비를 포함해서 받는 거를 이전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매도관리비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른 2항, 3항, 4항을 뭉뚱그려서 받는 비용으로 그 차량이 등록된 매매상사에서 받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100만원짜리 차를 사던 1000만원짜리 차를 사던 1억짜리 차를 사던 매매상사에 내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인데요. 중개수수료는 알선수수료라고도 표현하고 법정수수료라고도 표현합니다. 차를 매입해서 매매상사에 등록해 놓은 차주가 아니라 다른 딜러가 중개해서 거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차주는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쪽으로 넘어가서 중고차에서 말하는 무사고의 기준은 어떤 건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차량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한 차량을 말해요. 주요 골격과 동력 전달 계통에 사고가 없는 차량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단순 판금, 그리고 사고차를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들으려면 외판, 프레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판이란 차량의 껍데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편한데, 판금이나 교환 수리 작업이 들어갔을 때 단순 교환이나 단순 판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차에서 말할 때는 사고차가 아니지만 단순 접촉사고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골격과 동력 전달 계통에 데미지는 없는 차들, 그런 차들을 말해요. 아까부터 제가 프레임 하는데 프레임은 뭐냐면 차량의 골격,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뼈, 골격. 프레임이 다쳤다 그러면 프레임의 교환이던 판금이던 관계없이 무조건 사고차가 되는 거예요. 정말 경미한 사고로 프레임에 약간의 판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건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고차가 되는 겁니다.
중고차에서 무사고에서도 완전 무사고라는 차량이 있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판금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상태. 그거를 완전 무사고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무사고차라고 해도 사고 이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고차에서 범퍼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범퍼 교환 몇 번 됐던 차들은 범퍼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찌그러져서 교환을 해도 완전 무사고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범퍼 교환뿐만 아니라 경미한 도색 작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단순 교환, 단순 판금 차량인데요. 이 차량들은 뭐냐면 접촉사고 등으로 외판 있죠? 껍데기를 교환이나 판금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단순 교환 차량을 살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박자 차량이라 그래서 3박자 차량이 뭐냐면 차량의 본네트, 앞에 본네트랑 양쪽 휀다. 그러니까 1박자, 2박자, 3박자에서 3박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군데가 같이 뭐 교환이라든지 판금이 있다면 딜러들은 이 3박자 차량을 거의 준 사고차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동력 전달 계통에 데미지가 있으면 사고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박자 차량은 단순 교환이지만 그 동력 전달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3박자 차량은 준 사고차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압류랑 저당이에요. 압류는 뭐냐면 주차 딱지를 끊었거나 뭐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그런 거를 제때 내지 않으면 경찰서든 지자체에서든 차량에 압류를 걸어버려요. 왜 압류를 거느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차량을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랑 저당을 거는 건데요. 저당은 뭐냐면 자동차는 자동차 저당법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다달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주가 월 불입금을 체납했을 때를 대비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저당입니다. 간혹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거래를 할 때도 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딜러가 차를 잡을 때 재고금융이라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 차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당이 걸려 있는 거고요.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시고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특이하게 다 적어 두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하셔도 돼요. 자동차 원부조회 딜러한테 요청하면 바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차, 책임보험이에요. 자차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줄임말이에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벽에 박았다던가 졸음운전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경우로 차량이 부셔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 보험이 자차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무예요. 내가 이 차를 끌고 다녀서 상대방을 뭐 쳤거나 사람을 쳤거나 차를 쳤거나 그렇게 되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명의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필수로 해주셔야 매매상사에서 출고를 내보내요. 보험 가입 안 하면 출고 안 시킵니다. 딜러들이 얘기할 때 낙가마 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낙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낙가마는 뭐냐면 저도 그냥 낙가마라는 단어라고는 알고 있지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일본어 같은 느낌인데 찾아보니까 동료, 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른 업계에서도 좀 쓰인다고 하는데 중고차 업계에서는 낙가마가 무슨 뜻이냐면 딜러가 딜러한테 원가 정리할 때 낙가마 날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마진 안 남기고 그냥 넘겨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딜러가 소비자한테 이거 낙가마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하면 제가 이 차 원가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바입니다. 하바가 뭐냐면 딜러가 본인 차 말고 차량을 중개 거래할 때 그 차에다가 임의로 얻는 본인 마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수료라는 단어에 민감하잖아요. 딜러가 그 차량을 중개 거래할 때 본인의 마진을 넣어서 알아서 벌어가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중고차 시장이 많이 투명해져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바를 넣기보다는 중개 수수료를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는 딜러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바는 딜러가 얼마를 넣어서 거래하는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바를 넣는 딜러보다는 수수료를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는 딜러랑 거래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몇 딜러들은 하바도 넣고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중고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